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어린이 요양이 선생님들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 2시간 전에 보는 압축 요약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험 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압축 요약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을 집중하시고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5장을 제외하고 전체 내용을 압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요약 강의 1장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입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은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도적 보상하면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아울러서 복지관, 경로당을 기억하시면 되고, 정치적 보상하면 노인의 날처럼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서 어떤 날을 제정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수가 적고 사고력이 뒤지지 않는 점,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 섭취,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가 활동,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건강한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좋아지는 것이 없고 되돌릴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되고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회복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 과정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데 키워드는 불면증, 식욕 부진입니다. 내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향성 감소하면 틀린 답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게 되는 조심성 증가 잘 기억하시고, 경직성은 융통성 없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인데,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사례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데도 계속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어르신을 떠올리시고 경직성 증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에 대한 회고와 애착, 유산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 증가도 심리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하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퇴직으로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돼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유대감이 상실되고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쇠퇴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사회적 특성, 연상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주기와 특성, 에릭 에릭슨이 나오면 무조건 통합대 절망 또는 자아통합대 절망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동반자적, 수평적 관계로 바뀝니다. 남자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이제는 밥도 못 얻어먹죠. 배우자 사별 적응 단계는 상실감, 정체감, 개척함, 3단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직접 노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수정 확대 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는 빈둥지 증후군과 부모들은 자녀에게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웬만하면 오케이 해주시죠. 그래서 조부모는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노년기의 형제자매 관계도 젊었을 때는 재산 때문에 영 끊고 다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사회와 가족의 협력인데요.
공적인 부양과 사적인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회가 전적으로, 가족이 전적으로 부양한다라고 보기가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간의 갈등 조정과 노인의 개인적 대처로는 연금과 보험, 재교육 프로그램 꼭 기억하시고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로 부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케어의 5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만남 준비 단계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였음을 알리고, 둘째, 케어의 준비 단계에서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각 감각의 연결 단계에서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감정의 고정 단계에서는 기분 좋은 점을 상대의 기억에 남겨야 하고, 다섯째, 재회의 약속 단계에서는 다음 케어를 쉽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계와 단계별 해야 하는 일을 잘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사례는 강제하는 것, 억제대를 하게 하는 것, 겨드랑이를 잡아 끄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케어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례입니다. 억제대를 하게 되면 생기는 피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잘 생기고 근육을 못 움직이니까 근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 기능도 저하되고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관절이 굳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은 가까운 거리에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한참 동안 또는 힐끗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2초 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네고 벽 쪽을 보고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도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면서 대면해야 합니다. 말할 때는 대상자가 자고 있거나 잠이 덜 깬 경우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3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깨운 뒤에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말을 건네야 하고 의식이 온전치 않은 대상자에게도 미리 하려는 행동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알리고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노인은 대답이 느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3초 정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접촉할 때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치고 손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접촉해야 합니다.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최소 20분 정도는 일어서서 걷게 해야 하고 느리게 걷더라도 붙잡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때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상자를 지켜보는 것이 좋은 요양보호입니다. 압축 요약 강의 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입니다. 먼저 공공부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각 사회보험 제도의 특징을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지요.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말합니다. 헷갈리게 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한국 사람은 초고추장을 좋아해 라고 기억하시고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원칙 5가지입니다. 독립의 원칙은 내가 나의 일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가정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려면 소득, 직장,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참여의 원칙은 쉽게 말해서 내가 남의 일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지식과 기술 공유,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의 원칙은 보살핌, 보호,
도움, 그리고 법률적인 서비스 이용과 같은 보기가 나오면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잠재력 개발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자아 실현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자아 실현의 원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존엄의 원칙은 학대, 공정하게 대우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노인복지 원칙이 나오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인데요. 제목에서 보이듯이 치매와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진단이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 해당됩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은 사회활동, 여가활동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사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해당되고 노인 자원봉사가 사회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가활동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가하면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세트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는 돌봄, 안전, 학대, 결식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취약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체계를 구축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생활홈 서비스, 노인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의료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나오면 무조건 요양이라는 단어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입소자가 10인 이상은 노인 요양시설이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5인 이상 9인 이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재가는 집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재가는 집에서 받는 급여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처럼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에 다녀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재가 복지시설입니다. 방문 목욕과 그 밖의 서비스로 복지용구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와 업무를 지원하고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577-1389, 1577 1년 365일 빨리 구해줘. 1577-1389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전 국민이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공단, 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장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대표적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이 있고 뇌종양, 당뇨, 암 등은 노인성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판정 절차입니다.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관할 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치매 안심센터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정하는 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치매 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등급판정위원회도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한다고 하면 옳은 답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이 끝나면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의 6가지 등급 중에서 등급이 부여가 되고 등급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 외 판정이 나옵니다. 각 등급별로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치매의 첫 글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전, 상, 부, 일치. 그리고 점수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마이너스 20점에서 75점 이상, 3등급 마이너스 15점에서 60점 이상, 4등급은 마이너스 15점 한 것을 뒤집으면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정 결과 통보받게 되면 우편으로 받게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죠.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3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입니다. 최초 판정을 받으면 모든 등급이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최초 판정을 받고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같은 등급을 받았을 때 1등급은 5년, 2등급에서 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 후에 갱신을 하면 됩니다. 갱신 신청을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해당이 되죠. 보험료의 산정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이고 본인 부담은 재가와 복지용구는 15%, 시설과 촉탁의 진찰 비용은 20%이고 감경 대상자는 40%, 60%를 감경받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은 20%이고 감경받게 되면 10%만,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는 모든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징수되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종료 혹은 계속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처음 서비스 신청 접수와 마지막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류를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순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입니다. 신체활동 지원으로 세면, 구강, 식사, 몸단장, 머리 감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과 같은 대상자 신체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이 주로 있고 대상자 신체활동과 집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개인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활동 지원은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병원 등 방문 시 부축하고 동행하는 활동이고 암기하실 때는 개 산책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활동 지원은 산책, 줄여서 개 산책. 일상생활 지원은 식사, 청소, 세탁인데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것들이죠. 밥, 청소, 빨래가 일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지원 의사소통은 수급자의 의사 전달 대행하는 것. 인지지원은 인지기능 향상 활동,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이동 욕조를 가지고 대상자의 집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반드시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 제한된 업무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건강 및 간호관리 서비스로 관장, 도뇨관 삽입, 비위관 삽입, 주사, 욕창 치료 같은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말합니다.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관리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말하고 관찰자의 역할은 맥박, 호흡 등 신체,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옹호해주는 옹호자의 역할, 옹호, 보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그리고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요약 강의 3장 노인의 인권과 보호입니다. 건강권의 핵심 키워드는 적절한 치료, 간호 서비스와 외출 및 이동 서비스,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도 건강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은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감금, 폭행, 학대를 받지 않고 종사자나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중받고 개인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류소통권은 기존에 유지해온 관계들을 시설에 입소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장소에 가보거나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입퇴소, 서비스 선택 및 변경, 정보통신 생활, 이성교제 등을 노인 스스로가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입니다. 입소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생활 단계에서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의복 스타일, 헤어스타일 등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 비상벨을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례로는 침대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시설에 입소해서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다 보니까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례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정보통신기기, 유선전화, 무선전화 등을 말하죠.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인권교육, 동료 노인을 때리는 할아버지의 사례가 나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개별화된 식단 나오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직무훈련과 교육 그리고 사례로는 저렴한 파마약 사례가 나오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를 기억하시고 매번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식은 식사를 하는 어르신의 사례가 나오면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입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을 보면 의존성이 증가는 부양 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촉발해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노인 스스로가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무기력해질수록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가족 상황적 요인으로 부양자와 동거할 때는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비동거 시에는 방임과 유기 학대가 나타납니다. 사회관계망 요인으로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학대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노인 공경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면서 노인 학대 발생이 높아지고 또한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 의식으로 노인 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577-1389번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유형입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흉기로 위협하고 생존 유지에 필요한 것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강제로 약을 복용시키는 것, 노동을 강요하는 것 등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협박,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하는데 무시하고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소외시키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관계 강요, 신체 만짐, 성적 언어,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들이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이게 키워드입니다.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노인의 재산 등을 가로채는 것,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유언장이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것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방임의 핵심 키워드는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는 것, 생활비나 필요한 보장구, 틀니나 보청기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방임에 해당됩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키워드입니다. 의식주, 의료 처치 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치료를 거부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자기방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입니다. 유기는 한마디로 노인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는 것은 유기에 해당됩니다.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침해가 있어서 문을 열어두면 배회할 것을 알면서 배회하게 두는 것 또한 유기에 해당하고,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해서 부양 의무자에게 인계하려고 하는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것도 유기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주요 역할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사례, 신고 접수,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례라는 말이 나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관련 확률이 높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와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사법경찰은 형사재판, 수사전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의학적 진단, 소견 이런 것들을 수행합니다. 법률기관은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 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압축 요약 강의 4장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입니다. 평등권은 연령, 성별, 학력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는 학력이 낮아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 관련 권리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 휴가,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정한 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해야 할 업무, 취업 규칙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적 차원의 법적 보호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고,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인데요.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으로 없어져도 산재 근로자의 산재 보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산재를 입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고 3년 혹은 5년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유효합니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 음란한 내용의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육체적 행위로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를 해달라는 것,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 신체 접촉과 관련된 것이 육체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는 행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도 시각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시각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대처 방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상황 발생 시에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희롱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손바닥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절반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저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팔꿈치 통증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는 것을 외측 상과염 또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안쪽에 통증이 있는 것을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골프를 칠 때 많이 발생하는 통증이라서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요. 암기하실 때는 내측의 니은을 거꾸로 하면 기억이 되죠. 내측 상과염은 골프 엘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스트레칭 운동 자세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입니다. 초기 치료는 손상 후 24시간에서 72시간, 1일에서 3일 이내를 말합니다. 초기 치료에는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의 4가지 치료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전신 스트레칭의 목적입니다. 부상을 예방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고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운동신경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칭의 방법입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호흡을 편하게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는 것과 반복하고 유지하는 시간을 암기를 하실 때는 암기 팁 참고하시고 50견이 와서 스트레칭 할 때는 5, 10회 반복 5, 10초 쉬고 10, 15초 유지한다 라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할 일은 요양보호사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 건강검진과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요양보호사가 감염병에 감염 시에 대상자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감염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중요한 것,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암기 팁대로 외우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고 외울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임신하려면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살아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핵입니다. 2주 이상 기침, 피가 섞여 있는 가래, 호흡곤란, 흉통 등이 증상입니다. 결핵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결핵 감염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침구류를 일광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은 햇빛, 결핵빛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라는 것과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A형, B형이 사람에게 유발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발생하고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유행합니다.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독감에 걸리면 일주일은 7일은 쉬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금 쉽게 암기하려면 독하면 칠보사라는 독사를 떠올리시고 칠보사에게 물리면 7걸음도 가기 전에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리면 7일 동안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다른 일반 장염과는 다르게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주로 익히지 않은 굴이나 해산물,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이나 채소를 먹게 되면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된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2, 3일간 요양보호물을 중단해야 합니다. 증상이 회복되고 나서도 최소 2, 3일은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입니다. 옴은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옴은 야간에 더 가려움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를 잘 보면 옴 진드기가 파고 들어간 굴 같은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옴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함께 동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문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건조한 후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것들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 다리미로 달인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압축요약 강의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합니다. 질환에도 민감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미각이 둔화돼서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게 됩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도 저하됩니다. 변비에 잘 걸리고 췌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해서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쉽게 걸립니다. 직장벽의 탄성이 감소하고 괄약근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 기능도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노화의 특성입니다. 위염은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자극적인 약물, 과식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위가 무겁고 부푼 듯한 팽만감, 명치통증, 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염일 때는 하루 정도 금식을 해서 위를 쉬게 해줘야 하고 금식 중에도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식과 과음을 하지 않고 뜨겁거나 찬 음식을 금지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말하는데 과식, 불규칙한 식사와 같은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 자극과 해열제, 진통소염제 잦은 사용이 관련 요인입니다.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위내 출혈이나 천공, 협착이 발생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하고 위궤양일 때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위암입니다. 조기 위암은 수술 시 완전 회복이 가능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악성 빈혈, 염장식품, 음주, 흡연이 위암의 요인입니다. 위암은 서서히 진행되고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빈혈,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 후에 5년간 재발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암은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고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용종이 있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었거나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와 가공정제된 저자녀식이의 섭취도 관련 요인입니다. 증상으로 장폐색, 설사, 변비, 점액 분비가 나타납니다. 수술 후에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변비는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나친 저자녀 시기는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식이섬유나 유산균, 우유를 섭취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됩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흡인성 폐렴은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기침이나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환기도 자주 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해야 됩니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꽃가루, 먼지, 동물 털 등이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천식을 더 악화시킵니다.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인하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한 번만 예방접종하면 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의 90에서 95%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유전이나 흡연, 음주, 짠 음식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뒷머리가 뻐근하고 이른 아침에 두통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저염식, 저지방식이를 해야 합니다. 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많이 먹어서 혈관 안쪽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흉통이나 압박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심부전은 쉽게 말해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죠. 수축력이 약해지니까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식욕 상실, 운동 시 호흡곤란, 의존성 부종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해야 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폐경이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입니다.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볕을 쬐고 금연해야 됩니다. 요실금은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인데요. 방광 저장 능력 감소와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로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발생하고 절박성 요실금은 요일을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잔뇨감과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옵니다.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줘야 하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지방 식이와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금주해야 됩니다. 욕창은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창의 단계를 보면 1단계 분홍색 또는 푸른색으로 피부가 변하고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깁니다. 3단계로 깊은 욕창으로 피부가 괴사하게 됩니다.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2시간마다 의자에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젖은 침대는 바로 교체하고 시트 주름을 펴야 합니다.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단백질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이 저하되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됩니다. 피부 가려움과 저림, 자결감 발진이 특징입니다. 긁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감각기계를 보면 시각은 결막이 얇아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눈이 건조하고 수정체 황화 현상도 발생합니다. 보라색과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밝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각은 고막이 두꺼워져서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듣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미각은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되고 조미료를 좋아하게 됩니다. 후각과 촉각도 둔화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눈에 이물감, 뿌옇고 혼탁한 각막과 안구 통증이 증상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동공이 백색으로 혼탁해지고 낮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증상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문제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죠. 비만과 운동 부족,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고혈당일 때는 배뇨 증가, 체중 감소, 식욕 증가의 증상이 나타나고 저혈당일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배고픔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최소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갑상선,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변화로 불면증, 과도한 수면, 불안, 초조, 자살 생각 같은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선망은 주의력 저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손상이나 치매, 고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약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낮에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고 개인 물건,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압축요약 강의 6장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입니다. 치매는 뇌에 비정상 물질이 축적되어 세포 기능을 마비시키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과 뇌혈관이 터져서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대뇌병변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치매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단기 기억력이 먼저 저하되고 장기 기억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문이 막히게 되고 날짜와 시간, 요일, 계절을 착각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는데 이를 진압력 저하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도구 사용이나 식사, 옷 입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행동 증상으로 우울증,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초조 및 공격성,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치매와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선망, 낙상으로 인한 골절, 요실금, 변실금, 말기에는 발작, 기립성 저혈압, 변비 등이 동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치매 돌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스스로 하도록 하게 하고 세심한 관심과 여러 사고들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 풍이라고 부르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다른 말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다른 말로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뇌졸중에 해당됩니다. 위험 요인으로 고령, 남자, 뇌졸중 가족력과 같은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과 흡연, 신체 활동 부족, 고나트륨 식이,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금연해야 하고 고혈압, 당뇨병, 약물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복용해야 됩니다. 증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바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받은 뇌의 부분에 따라서 징후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반신마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언어장애, 시야장애, 쓰러짐의 증상이 나타나고 뇌졸중이 의심되면 119로 전화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뇌졸중은 초기 치료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은 1개월까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조기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후유증 증상으로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부의 반신마비 또는 뇌간이 손상되면 전신마비나 의식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생기고 감각 이상, 감각 소실과 같은 반신 감각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뇌손상 부위에 따라서 글을 못 쓰고 못 읽고 발음이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게 발음하는 후유증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두통, 구토, 의식장애, 어지럼증, 운동실조, 시각장애, 삼킴장애, 치매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와 관리입니다.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주사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혈액의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뇌 부종 등으로 위급 시에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전구 증상, 즉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파킨슨병은 안정시에 떨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동도 느려지고 경직의 운동 증상, 신경퇴행성 질환이 파킨슨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 장애와 염색체의 돌연변이,
뇌졸중,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 기타 퇴행성 질환이 파킨슨병의 관련 요인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증상으로는 떨림, 진전 증상인데 가만히 있을 때 안정 시에 주로 떨림이 나타납니다. 떨림은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파킨슨병이 진행하면서 서서히 행동도 느려집니다. 무표정과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긴장해서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경직 증상과 오른쪽의 그림처럼 몸 전체가 굽어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됩니다. 비운동 증상으로는 신경정신 증상, 수면 이상, 자율신경계 증상, 감각 이상,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치료 및 관리는 파킨슨병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야 하고 변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채,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압축요약 강의 7장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입니다. 영양 문제의 원인으로는 침 분비와 소화액 분비가 줄고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미각 저하로 짜게 먹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영양 문제입니다. 운동 문제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폐 조직도 탄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잘 넘어지는 것도 운동 문제입니다. 운동 관리로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올려야 되고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개인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수면 문제로는 자주 깨고 수면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잠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낮 시간에 졸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면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저녁을 과식하지 않고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낮잠을 최대한 자지 않도록 해야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 소염 진통제 복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몽 주스는 고지혈증과 혈압약, 수면제와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시금치는 부정맥이 있을 때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와 복용 시에 약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커피, 유제품, 인삼, 홍삼, 콜라 등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매년 1회,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건강 상태에 따라서 1회 또는 2회 예방접종을 합니다. 대상포진도 백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세 이상 1회 접종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